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찬반 갈등 속에 수년째 답보 상태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사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 보고인 국정과제 발표.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제주 제2공항을 포함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두 번째 국정 목표인 역동적인 경제 분야 가운데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과제에 명시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과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사업으로 지역 교통 인프라를 혁신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 육성과 함께 두 가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후 2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인데 국토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혀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서지만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극심한 찬반 갈등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지가 관심입니다. 제주도랑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3자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 반대가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갈등을 폭발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되면 제2의 강정사태가 발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 서홍동 선거구를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정방, 중앙, 천지동과 서홍동이 합쳐진 선거구.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됐던 원도심 인구 감소 문제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주차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후보와 국민의힘 강상수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도의원 4선에 도전하는 김용범 후보는 제주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시로의 집중화 현상, 이러한 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도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김용범 후보는 제주시 서귀포시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도심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균형 발전의 완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저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처음 도의원에 도전하는 강상수 후보는 서홍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 제주도 예산낭비 감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많은 산적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변화를 원했고 저도 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강상수 후보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조기 개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교통적이 심각하다 보니까 경제적, 시간적, 그다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용범 후보는 주거지 주변 복합 용도형 건물을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강상수 후보는 도시문화광장 조성과 청년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 구도에 새롭게 통합된 두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는 지방선거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형갑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고현수, 문경훈 의원이 탈락하고 양경호 예비후보가, 애월읍 을 선거구에서는 강성균 의원 대신 강봉직 예비후보, 아라동갑에는 홍인숙 예비후보가 고태순 의원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경 추자면 선거구에는 오영희 의원이 대신 김원찬 예비후보, 서귀포시 대륜동에선 이경용 의원이 탈락하고 이정엽 예비후보가 선정됐습니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의 옛 퍼시픽랜드를 인수한 호반그룹이 최근 남아있는 돌고래 3마리를 경남 거제의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돌고래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관련 허가도 받지 않고 이미 옮겨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제주항 4.5톤짜리 화물차가 부두에 진입합니다.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려 부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화물차는 삼천포행 여객선 앞에 멈춰섭니다. 남성이 화물칸을 열더니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이들은 옆에 서 있던 다른 승합차에 타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30여 분 뒤 한 남성이 화물칸에 탄 뒤 사다리를 싣고 문을 닫자 화물차는 천천히 여객선 안으로 이동합니다. 화물 운송업체 그 차주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차 예약을 해달라, 나갈 거다, 돌고래 싣고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받고 예약 진행을 절차를 한 거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의 사육 장소를 이동하려면 환경부에 먼저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퍼시픽 리솜의 양도 신고를 수리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도 신고가 접수돼 있고요. 신고 확인서는 아직 발급 전이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 중문의 퍼시픽 리솜과 경남 거제 시월드 측은 모두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상태. 퍼시픽 리솜의 한 관계자는 큰 돌고래 2마리가 거제도로 나간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마리가 갔고 1마리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제 거제도로 이제 갔다라고만 들었어요. 해양수산부로부터 돌고래 이송과 반입 등에 관한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 단순히 반출 여부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좀 과도한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 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약속했던 호반 측이 돌고래를 몰래 거제로 옮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등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만큼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도 생기고 있는데요. 감염병이나 다변화한 국적에 맞춘 발빠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 MBC 조영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지역대, 마케팅 수업을 받는 수강생의 절반가량이 외국 학생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계부터 유럽권까지 국적도 다양합니다. I like its cleanliness. Outside is too clean and the security system is very high. That was the reason.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게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데다 특성화 학과도 다양하고 자연스레 언어 연수와 학점 교류도 가능해 유학생들의 한국행이 늘고 있습니다. I always wanted to discover Asia and more precisely South Korea for the cultural industry. I'm really interested about cinema but also history and politics of this country. 이 대학의 유학생 수는 최근 3년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며
전체 학생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신입생 수와 비슷한 규모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유학생은 오히려 늘었는데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과 온라인 강의 개발 등에 주력한 성과입니다. 유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해외에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주력을 하고요. 지역대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넘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000명에 불과했던 국내 유학생 수는 6년 전 10만 명을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15, 16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다 보니 학령 인구 감소와 정원 축소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들이 유학생 충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학생 수를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숙사와 교원 확충이 쉽지만은 않은 데다 취업을 노린 불법 체류 학생이 정원의 2%만 넘어도 모집이 전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역량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300명 모집하면 6명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인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라 너무 힘들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중국인에 집중됐던 유학생이 이제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도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더 쨍쨍해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고요. 해가 진 저녁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휴일을 맞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상태 맑고 깨끗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11도를 보이고 있고 남부 지역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2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여객선과 도항선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2파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포근해서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2동 89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을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종교시설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교회와 사찰 등 도내 종교시설 7곳에서 현금 300여만 원과 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퇴근하던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어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폴스타, 초소형 전기차 기업인 마이브가 참여해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시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세계 40여 개국의 전기차 산업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 전기차 협의회 총회와 포럼도 열려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진단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제주 소주 공장에서 수출 전용 과일 소주 생산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의 주류 유통 전문 기업인 신세계 L&B는 다음 달부터 제주 소주 공장에서 과일 소주를 생산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소주공장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가 지난 2016년 인수했지만 적자가 이어지며 지난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10% 할인 혜택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활성화 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일부를 출연하고 예치금과 충전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공공 배달앱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 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는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처벌법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성구매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 곳이 응찰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데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4.3 도민연대는 정부가 수영인과 후유 장애인에게 보상금 차등 지급을 결정해 유감이라며 균등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수영인 20명에 대한 4차 직권재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80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늘은 4.3 수영인 30명에 대한 7차 직권재심이 청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